잘 들립니까? 예, 다행입니다. 잘못 왔다는 생각을 아까부터 했는데 그렇다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여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셨고 무슨 일을 하셨던 분,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부연 설명을 아주 뚜렷하게 해줬기 때문에 대강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알겠고 여러모로 저로서는 아주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생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품 꽤나 팔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테마가 소통이라고 그래요. 문 총장 저희하고는 어떻게 제가 인연이 됐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못 본 지가 한 30-40년 됐죠, 그죠?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저는 전무일 총장하고 저하고는 제가 경향신문 기자 시절에 저희는 아나운서실에 있었어요. 그때는 문화방송 경향신문이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같이 입사해서 각자 하는 일의 분야는 달랐지만은 같이 있었고 특히 제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열심히 드나들었던 목요동 세시봉이라는 음악감상실에 또 저희가 어떻게 또 나타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도모했던 그런 추억의 왕년의 동료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위인데 그냥 그때도 그냥 문물시 그랬던 것 같고 하도 오래돼서 자 회의론하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쓰는 것하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지고 5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10년이라 꼭 10년을 경향신문에서 일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송으로 전향을 해서 주부가의 열창,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밀려가지고 요새는 뚜렷하게 쓸만한 자리가 없어서 뒷전에 앉아 있는데 어쨌건 제가 한글을 쓰고 말로 이렇게 하는 직업을 하면서 전날은 느낀 거 그러니까 이건 책에도 없는 거고 도서실에 가봤자 자료가 없는 얘기를 오늘 약 한 30분 조금 넘게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말을 이게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말을 이제 우리가 우리 소리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표음문자 그러는데 저쪽 중국 한문은 상대적으로 뜻글자죠. 표의문자 이렇게 하나. 그래 우리 글이 의미가 없다. 저쪽은 뜻이 깊다.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 말을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렸던 그런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배. 다 달라요. 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먹는 배. 그렇죠. 먹는 배부터 먹는 배. 그다음에 사람 배. 타고 다니는 배. 타고 다니는 배. 내가 이렇게만 해도 다 달라요. 똑같은 배인데. 그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한창 때 이제 영부인한테 좀 이렇게 아부를 떨 만한 행사를 하나 만들자. 이제 아부배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새마을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구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배구 전국 단위로 그래서 트로피를 주고 막 그때 그 타이틀이 영부인 유경수 여사 배쟁탈 전국 새마을 여성 배구 대회인가 그래 쓸 거예요. 하여튼 유경수 여사 배쟁탈이야. 이제 1년, 2년, 3년 때까지는 그런데 크게 흉하지 않게 나이식을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가만히 있자. 이것들이 대통령 영부인 배 따먹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걸 바꾸자. 그래서 한 4년 만에 바꿨어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 배가 아니라 이제 배는 이렇게 쓰나요? 이제 커브로 바꾼 거예요. 커브로.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냥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뜻 글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아주 가까운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말과 글을 50년이나 넘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한글도 꽤 깊은 의미를 가진 우리 글도 그런 그 한문에 뒤지지 않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자짜리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외자짜리 한글 몇 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꿈, 끼, 꽤, 땅. 네? 그쵸? 많죠? 외자짜리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외자짜리 한글 펑 나와요. 그 대표적인 한 6가지만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끼. 이제 끼 그러면 이제 대개 뭐 직업 여성의 교태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뭐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좀 뭐 남성들 잘 낸다든가 저 친구는 끼가 넘쳐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들 많이 그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끼 그럼 생각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끼입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끼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그 모임이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모임에 끼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하면 그것부터 썰렁해요. 나는 그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날은 기본적인 끼는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의 일원으로 아주 흔연히 참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상도 같은 데 가면 제가 어쩌다 강의를 가면 오늘 그 뭐 이상한 얘기 온다 그러는데 그거 갈까? 이러면 긍정적인 끼가 좀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는 사람은 그럴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편인 사람은 오늘 이상백이 온다 그러는데 그거 갈까? 그러면 말랄까? 그게 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감성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100이라고 봤을 때 나는 끼가 그럼 몇 퍼센트 해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한 70은 되지. 그래, 나머지 30을 내가 보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체로 평균 연세를 알기 때문에 보강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사는데 나한테 그런 핸디캡이 있구나를 알기만 해도 대단한 수학이다. 나는 끼는 좀 부족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던 끼, 그 다음에 깡. 이게 뭐 좋은 이것도 그래 좀 불량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깡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결단력이라고 할까 그런 거. 왜 세상 살다 보면 딱 잘라야 될 때 못 잘라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잘랐어야 되는 건데 돌아섰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나는 깡이 좀 부족해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아침마당을 잘렸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여러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린 적은 없어요. 아침마당도 제 스스로 걸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딸애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KBS 들어왔잖아요. 아나운서로 들어왔어요. 그때도 이상적인 빼고 들어왔대도 다른 건 몰라도 아나운서하고 기자는 빼고 못 들어가요. 그건 그나름 소양이 있어야 되고 소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뭐 애 자랑이 아니라. 그래 어쨌든 얘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둘이서 KBS 그 거대한 그 방송국을 우리 저 임동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녀간에 그 들어가는 게 그런 대로 그 한동안 뿌듯했어요. 그 이렇게 청경 아저씨가 경계 탁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우리 MC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깊은 지식보다는 좀 넓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 얘기 좀 유심히 들어야 되지만은 도서실에 가서 뭘
많이 뒤져내야 돼요. 그래야 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그게 다 미천이 됩니다. 그러는데 방송 도서실 가서 이렇게 뒤지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었어요. 떨어지는 꽃 낙화. 그거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고 한 대목이 있는데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때 그 우리 애하고 연관해서 가슴을 치는 모르겠어요. 아 내가 껐덕거리고 댕기고 다들 나를 부러워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반대 시각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을 때 그래 우리 딸이 들어왔다는 건 뭐 때문에? 잘 안 써져? 땡큐 고마워요. 잘 써진다. 됐어요. 그래 그래 내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 딸이 들어왔다는 거는 난 그럼 나갈 때가 됐다는 사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부장하고 나이가 똑같았었는데 그 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우리 애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그거는 이유가 안 돼. 걔는 걔고 당신은 당신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전공이 그림인데 그림 중에서도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 부전공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사진이었었어요. 늘 사진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언젠가 내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사진 작가가 돼봐야 되겠다. 근데 사진 작가가 되려면 에너지도 팔방사방 뛸 수 있는 에너지도 살아야 되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감성도 살아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이제 흐려지고 있는 거를 느끼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여러모로 봤을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부장하고 열심히 해야 돼. 부장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이라든가 우리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신 사진 찍으러 나간다고 그러면 당신 출연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자. 그게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자. 그건 꼼짝 말하니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술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방간이 좀 심하게 나와요. 우리 부장이 이렇게 오더니 이걸로 보자.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봉장실에 올라가요. 이상벽 씨가 새벽마다 나와서 아침마당을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시청률을 높인 거는 너무 잘 된 건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딴 방송에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 투어인데 지금 어디다 대고 딴 데를 합니까? 그건 안심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드디어 제가 나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가 어떻게 보면 배부른 투정 같기도 했었어요. 사진 찍는다고 시흥 그 매니지 거기로 갔다 하는 어느 날 얇은 그 광활한 거기 이제 소나무가 뚜얌 느티나무가 버드나무가 뚜얌 뛰어 있는 걸 테마로 해서 사진 찍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종달새가 막 꼭대기에서 치치매매 문득 내가 미쳤나? 내가 왜 나왔지? 그러나 시적절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일생에 이렇게 기가 막힌 결심을 할 기회가 과연 또 있을까? 이건 내 일생을 가늠하는 결정 가운데 하나다. 스스로 발을 뺐다는 거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와 쓸 때 신문 기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71년 10월 1일 날 들어가서 81년 10월 1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로 비교적 실천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 오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께서 황해도 어른이신데 저도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북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단호한 거는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쨌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혹 자녀분들 가운데서도 뭔가 결정을 이렇게 물어오거나 그럴 때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그 결정을 바르게 해 주실 건지는 세상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는 뭐 그 재단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깡.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래요. 세상에 독불장군 없다 그래요. 다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이제 나를 구축을 하는 거고. 그걸 그 영어로 무슨 문총장 잘하니까 휴먼 릴레이션들에 이렇게 서로 일을 함께 도모할 용의가 있는 그런 관계성.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얼마큼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얼마큼 생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다 기본은 다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아까운 시간 내서 여기 나와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뭔가 하나 이루어보자는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뭐 현실적으로 잘 선택하신 분들의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인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우리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랑 저랑은 똑같이 이북 사람입니다. 그이도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충청도 삽교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도 황해도 사람이고 사실 홀로 여기 그야말로 이남에 내려와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조영남 씨가 그 이벤트를 하는 그러니까 무슨 그이는 조금 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관 속에 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두루모 있고 그걸 보러 간 사람들은 숨을 쉬나 안 쉬나 그거 이러고 그런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요만하게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3살이 위니까 영남이 형 이거 사인 하나 해줘. 이거 왔다가 하는 거가 나한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사인 하나 해. 야 우리 참 잘 살았다 그치? 그리고 사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이도 나를 볼 때 너도 이북 놈인데 내려와서 너 나름 잘 살았고 전 칠남매 중에 장남이가 불리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국이라는 데 그래요. 미술대학 나온 사람이 방송국 안에는 세트부 외에는 보도국이나 뭐 아나운서실이나 오영실이가 있구나. 오영실이가 아나운서실이다.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문사 문화부기자 뭐 그림 전공이니까 그래서 글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문화부기자 한 10년을 했고 나중에 이제 레디 경향 뭐 주간 경향 이런 잡지가 생기면서 또 연예 분야가 또 상당히 이렇게 커지면서 그쪽에 이제 전문 기자를 또 필요로 하는 시대하고 조금 맞아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연예부 기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절 뭐 이미 이제 하춘아 남진 나훈아 조용필 아주 죄다 놨다 하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운수소관일 수도 있지만은 남들보다 2배, 3배 인간적인 유대를 갖고 나가는 데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저렇게 다 성공적으로 세상을 산 분들이시겠지만은 앞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자제분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관계성에 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애똥녀라고 들어본 적 아마 없을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애끼다 똥 먹이는 거죠. 이게 요새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과일도 들어오고 생선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짝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옛날 어렸을 때 음식 살 때처럼 뭐 이웃집에서 과일 뭐 2-3개 들어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생선 쪽은 어촌 쪽은 무조건 짝으로 뭘 이렇게 선물을 하더군요. 아니 음식 살 때도. 그럼 이게 이제 짝으로 뭐가 들어오면
그래봤자 두 식구 아니면 애 하나에 식구 수가 요만큼인데 짜고 들어와서 한 3, 40개가 들어왔다고요. 이거 매일 먹어도 이게 어차피 남게 돼 있거든. 그럼 내가 먹고 이렇게 빼놓고 이거 시들기 전에 영순내도 보내고 영길내도 보내고 복순이네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은 다 즐겁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썩음해졌지. 그때 영순내도 한 2개 보내고 받는 사람은 알아. 얘가 썩음해지니까 보냈구나를 아는. 그걸 이제 애기다 똥 만든 여자라고 생각해요. 습성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웃지가 요새 뭐 다 이웃지가 다 차단이 됐지만은 그런 그 기초적인 릴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사는 세상,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뭐 다 품 넓게 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꽤 이것도 그렇죠. 뭐 슬기롭고 지혜롭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아까 조영남 씨 얘기를 했는데 조영남 씨야말로 아주 사익기를 기가 막히게 잘 헤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이는 재주가 많아서 타예요. 글도 잘 쓰지, 말도 잘하지, 노래도 기본이지. 원래 그이가 저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였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래 소질이 더 좋아서 가수가 됐으니까 항상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림 그리는 저도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은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요. 남의 거를 열심히 보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전시장 가서 남 그림을 쭉 보고 그러면서 아 저걸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되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색다르네.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영남 씨가 이제 노래만 했으니까 뭐 정모를 봐도 따라갈 엄두가 안 나고 인모라 풍경 뭘 봐도 따라갈 엄두가 안 나는. 근데 이제 우리 쇼를 하다 보면 요새는 뭐 2회로 옛날에 4회씩 했어요. 그럼 한 쇼가 끝나면 그 다음 쇼 들어갈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개 악사들도 부르고 뭐 무대 감독도 거기서 이제 고스톱을 치면서 1시간 걸려요. 똑같은 4번 반복 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톱을 치거나 뭐 이제 카드를 하거나 이러는데 조영남 씨는 그 화투 치는 건 자기 소질이 없었대. 다만 늘 뒤에서 이렇게 보면 참 그게 색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동은 왜 저렇게 생겼고 팔광은 저렇고 그러다 어느 날 생각난 게 뭐냐면 흑살이 껍데기가 그렇게 자기 딴에 인상 깊게 보이더래. 다른 건 다 색깔이 있는데 흑살이 껍데기만 점으로 땡땡땡땡 이걸 한 30목을 사니까 껍데기가 한 60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흑살이 껍데기가 이걸 이만한 화판에다가 쫙 부셔놓으니까 장마철에 비 오는 것처럼 쫙 거기까지 연상한 것도 참 특별한 조영남이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때 이래서 흑살이 껍데기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 물색이 없는 처음에는 하여튼 흑살이 껍데기만 쭉 갖다 붙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조영남 씨는 아이디어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38광땡도 보이고 무슨 삼사쿠라 광도 보이고 이제 그거 이렇게 조합을 또 해서 국내에서 그림을 열심히 해서 호당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성 미술대학 교수급은 되는 수준의 그림값이 한 호당 30만 원이면 이걸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이제 화가 노릇을 했어요. 그 기성 화단에서는 야 유행가 부르는 놈도 말이야 그림 그려가지고 호당 30만 원을 받는데 우리 미술대학 나와서 학교 교수를 하는 놈들이 말이야 호당 20만 원 이게 쪽팔리는 거 아니냐? 그럼 저렇게 막 씹는 거지 조영남이를. 지nem이 그래봤자 뭐 조영남이 그림 봤어? 아이고 봤더자 그거 뭐 그림도 아니지 뭐 조영남이 거니까 사는 거야. 서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귀에 거슬리니까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글 쓰는 솜씨가 또 뛰어난 사람입니다. 현대인도 모르는 현대화 이야기 이런 책을 한 권 했어요.
그 주어는 저 고갱고호 얘기가 이제 주된 테마인데 현대인도 못 알아보는 현대화 이야기, 수상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그 이론적 바탕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일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 뭐 그림이 전공인 사람이지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뭐 주례 차인가 그 가는 동안에 일자로 영화명이 준 책을 갖고 있다가 그때 가면서 그걸 읽었어요. 아주 그 기성 화가들도 꼼짝 마라 수준의 이론서로 충분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성 화단의 그 화가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우습게 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뒤를 다 맞고 다 윤색을 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조영수 아니, 조영수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성이 조가라 평생 조교수지만 어쨌든 그 너는 그 저 부산대학교 교수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받냐? 그때 한 500 정도 받습니다. 뭐 요새 뭐 학장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야, 너희 형은 막 어디가 한 번 물리면 그 돈 받아. 너는 저 카나다 유학도 갔다 왔었고 말이야. 네가 네 형보다 성량도 좋고 훌륭하지 않아? 돈 버는 쪽으로 가. 부산대학교 교수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형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처럼 지혜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형은 3년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내다보는 시야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구나. 꽤 그럼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조영남 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꾀가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뭐 지구상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쌍둥이도 꼴이 똑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다 꼴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꽃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꽃이 수백만의 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꽃은 글쎄요 뭐 몇백 송이, 장미, 백합, 그 이름을 붙여진 것만 우리는 알아요. 이름 없는 잡초는 그 이름조차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 중심으로 여성은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뛰어나면 그만큼 덕을 보기도 하겠죠, 그죠? 요새는 남자도 뭐 화장품 쓰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남들보다 외모적으로 조금 유리한 것만큼 세상 살기가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꼴이 좀 뛰어난 사람은 꼭 꼴값을 해요, 그죠? 그걸 음식을 주면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깨짝 이쁘기 때문에 그 티를 내요. 이쁜 사람들은 꼭 티를 내. 근데 우리가 남자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 여기 임동건 목사님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 중에는 장동건이가 아주 뭐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동건이는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오이 짠지처럼 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걔가 잘생겨 보이는 거니까 그놈은 우리한테 보상을 해. 내 가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다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으므로 그렇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꼴이 아주 뛰어난데 그 꼴값을 안 한 배우를 저는 한 사람 기억해요. 여러분들 참 애석하게도 일주일치 뭐 미인방명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세상을 떠난 우리 최진실 씨를 저는 아주 괜찮은 그 배우, 인간성이 걔가 연기를 잘하는 인정할 만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아침마다 이제 할 때는 아침에 한 6시 방송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들 이제 드라마가 뭐가 하나 걸리면 아침 일찍 나와서 분장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도 대한민국 주연 배우 최진실인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이 그것만 아는 척 해주는 것만 해도 그죠? 근데 선생님 오늘 얼굴이 진짜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렇다는 건 지난번 제 얼굴 색을 기억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게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 다음에 가족을 걱정해주는, 응?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참 건성건성이 옛날부터 뭐 옥시사전 시대에 그쵸?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괜히 방송에서 만나면 실천할 수도 없는 인사를 해요. 이 어제 소주 한잔 합시다. 나 다른 놈 친구 술 사는 놈. 그리고 이 인사는 건성건성해. 근데 최진실이는 그야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 쪼그 파티라고 하잖아요. 드라마가 하나 끝나면 쪼그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배우들 다 서 있고 기자들 와 있고 이제 국장 뭐 연출진 뭐 스텝 쫙뭐한 150명 정도 홀에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잘 되면 잘 되는데도 안 됐으면 안 되는데도 쪼그 파티라는 걸 해요. 뭐 최진실이가 뭐 조연했던 적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가 다 해. 그 일하는 아줌마들도 저렇게 불러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뛰어다니면서 물 갖다 국장님 요거 먹어봐. 국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 끝나고 나서 딱 간다면 지가 다 해. 다 마무리까지 다 해. 그 아줌마들 손도 수고하셨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딴 세상 사람이 되고 저는 참 그 아깝게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생활 관계에 유복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 시절 최고의 배우였던 우리 최진실 씨가 얼굴 모양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나는 꼴이 좀 이쁜 편은 아니야. 이쁜 편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이쁜 짓을 하면 돼요. 이쁜 짓을 하면 평생 미인으로 살 수 있는. 근데 하는 짓이 밉살머리에서 들어오면 아무리 이뻐도 얼굴은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쁜 짓 하는 거는 갈수록 조금씩 더 보태졌지 깎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적으로 꼴이 조금 남만 못해. 그러면 이쁜 짓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꿈.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이 집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사실 오늘 이 여러분들 만날 계획을 전날은 얼만큼 신경을 썼느냐 그러면 이만큼 교환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1시간은 한 반을 해야 돼. 이걸 덮고 해야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친구는 마이크만 붙들면 아주 환장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꿈 이게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저보다 대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좀 의미 있게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영문학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이는 우리보다 아래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 78살에 문학에 도전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걸 확인을 할 기회가 없던 그이한테 들은 얘기예요. 영문학자한테. 그럼 제가 지금 77인데 아직 그이가 시작했던 나이보다 어린 거예요. 그때 뭐 윤정부통에 2살을 내렸으니까 윈스턴 처칠보다 2살이 아래인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중에서는 올해 104 되셨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교양 강좌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내가 104살을 사는 거니까 70대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제가 지금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술 먹다가 무슨 얘기하면 야 우리 이 나이에 이 사람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 나이에 이제 끝판이라는 생각을 자꾸 할 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나이를 더 넘어 사신 어르신이 뒤돌아보니까 우리 때가 아주 꽃이다. 여러분들 그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0대면 황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0대이신 분도 이제 황금기를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는 요새 고기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회화 쪽은 제가 잘 엄두를 못 냈어요. 사고 하나 변변히 못 그리는 수준이었는데 우리 이제 막내 여동생이 그 미술대 교수를 해요. 우리 집에 또 약간 그런 DNA가 있는 편인데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담을 고기와로 이렇게 쌌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이 이제 담이 없길래 저 충청남도 예산에 살고 있는데 시골집이니까 담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고물상 지나가다가 고기와를 이렇게 쌓은 걸 봤어요. 아 저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물어보니까 한 장에 1,200원씩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700장인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여동생 와서 보더니 오빠 이거 재밌다.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해봐. 그래서 그래 괜찮겠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걷어다가 브러쉬로 닦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표면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옛날 300~400년 된 기와니까 이게 거칠고 이런 그 캔버스가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악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그리는 그림. 옛기와 옛기와라는 게 조금씩 흙이 될 거고 나를 안 만났으면 곧 그냥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도 나를 만난 게 행운이고 나도 그를 만난 게 행운이다. 이 행운의 작업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사진할 때는 미국죠. LA에서도 전시하고 뉴욕 가서도 전시하고 뭐 프레스센터에서도 해보고 인사동에서 해봤어요. 근데 사진이라는 게 사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사진이라는 게 이쪽 진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진인데 이게 포토샵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 뭐가지 잘라서 이쪽으로도 붙이고 이게 사진에 대한 진실성이 막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물론 꼭 그렇게만 찍는 게 사진은 아니에요. 약간 저도 여러 사진적 시도를 통해서 남이 찍지 않은 걸 찍어내는 게 올해 이제 사진 찍는 사람 나름의 그 노력의 이제 결과물이고 뭐 그럴 텐데 하여튼 좀 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고기와에 정을 붙이니까 지금 한 3년째 그리고 있고 지금 공주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데 28점을 걸었는데 11점이 팔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 시도를 신기해하고 아까 조영남 씨 화토 그림처럼 그게 뭐 예술적으로 엄청나서가 아니라 이상벽이가 그렸다 하니 그래서 아마 그림 수집하는 사람들도 야 누구 거인데 그래도 조영남이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얘는 뭐 이게 표구가 꽤 비싸요. 20만 원. 표구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해서 어떤 사람이 내 그림을 이상벽이가 좋아서든 뭐 예술적으로 훌륭해서든 뭐 재밌어서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영 내 생애 대학 때 전공했던 걸 묻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를 되찾아낸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늙음하게 꺼리가 있어요. 꺼리. 이게 우리 친구들 중에 꺼리가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갈 때 할 일이 없고 뒷동산 같은 그것도 꺼리는 꺼리예요. 등산도 꺼리는 꺼리입니다. 기타를 치든 원고를 쓰든 뭐 붓글씨 쓰든 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 거지가 이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저 집에 조그만 이렇게 작업실이 있어요. 아침에 7시에 내려가서 그리고 올라와서 씻고 밥 먹고 또 내려가서 또 그리고 그 즐거움, 색깔을 맞추고 점선면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저한테는 아주 건강하니까 아주 근래 전화로
늙음하게 꿈을 새로운 꿈을 하나 이루어 나가는 즐거움이 있어서 아주 보람스럽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뭐. 사실 강의를 가면 이렇게 이제 이게 제일 힘든 게 타켓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타켓이 아주머니만 쫙 할아버지만 쫙 있으면 그 타켓이 뚜렷하니까 맞춰 나가면 재밌어 해요. 그런데 이거 이상배 씨 끝내실 것 같은데 혹 짧게 질문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질문 뭐 뻔하지 뭐. 별 재미없어요. 내가 마무리를 그냥 박수 치는 걸로 볼게요. 우리가 아니 월드컵 때 제가 그때 이제 저 기자 생활할 때예요. 그 외신 기자들이 와서 물어본 것 중에 제일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월드컵 박수를 누가 만든 거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왜 그러니까 특별하다 이거야. 337 박수 이런 거는 뭐 일정한 이런 수순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수인데 월드컵 박수는 음악적으로 고차원이다 여기. 싱코페이션이 대한민국 따닥따닥 이거는 어느 나라도 안 되는 박수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시작한 사람은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이게 된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드컵을 앞두고 온 국민이 이거 얼마나 연습을 했냐 이거야. 연습 안 했다. 연습 안 했는데 이게 따닥따닥 이게 되냐 이거야. 우리는 원래 그렇다. 사물 놀이표만 200개가 있는 나라다 이 새끼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드컵 박수를 딱 쳐보는데 요거를 쳐보면 내가 정말 순수한 대한민국 혈통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확인이 돼요. 우리가 외세로부터 많은 그런 침략을 받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뭔가 조상어르신 이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럼 대한민국 으닥따닥따 대한민국 세 번만 합시다. 우리 아직 저는 익숙치가 않아요. 트러스트 포럼에 아주 힘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건강하니까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우리 모두의 건강한 오늘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요새 뭐 저쪽 러시아하고 또 저 북한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저런 모양인데 우리가 하여튼 뻥소리와 함께 이남에 내려와 살게 된 것도 이남에 태어난 것도 큰 복이에요. 저쪽에 태어났으면 정말 교수님의 위대한 스님 이거 우리는 한 달만 해도 짜증나고 그러는데 일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기 태어난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 치는 거예요. 야, 하나, 둘, 셋, 넷, 그럼 그냥 마음 놓고 쳐요. 설마 섞였겠어요? 전부 다 순수 혈통일 것이고 분명히 보니까 스스로 믿고 세 번만 치겠습니다. 들썩을 만큼 약간 좀 힘들었으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대단히 힘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 사람도 에러가 없는 아주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피만 여기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